보니까 네. 열심히 숫자를 계산하고 계시던데. 네, 일보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보를 현장에서 쓰는 일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제가 기입하는 일보가 있는데, 저희 외국인 직원들이 자꾸 숫자를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돼지가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돼지가 갑자기 증발하기도 하고, 그거 언제 이제 좀 오류가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서 제가 다시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장에서도 숫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엄청 중요하죠. 뭐 새끼를 얼마만큼 낳고 얼마만큼 출하를 했고, 그리고 뭐 폐사율이 어떻게 나오고 뭐 증체율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사료 효율이 얼마큼 나오면서 출하 인력은 얼마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1년에 모든 게 다 숫자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농장은 숫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 아침에 네네. 돼지 숫자와 관련된 거, 돼지는 뭐 출하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저희가 시청자들한테 이제 돼지가 어떻게 수정, 임신이 되는지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마침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지 분만하는 걸 봤어요. 아, 분만하는 거 봤어요? 네. 아, 오늘 밤에 꿈자리에서 아마 좋은 볶음을 꾸지 않을까. 예. 이게 분만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아침에 본 광경들에 대해서 네네. 추가적인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해서. 아, 이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일까 모르겠지만,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만사를 보니까 분만사 1, 2, 3, 4, 네네. 5 이런 식으로 네네.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네. 혹시 이거는 그냥 구분을 지어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지라고 해서 그룹 관리예요. 7일 동안 새끼를 낳을 돼지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의 그룹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1번 그룹이 들어오면 1번 방,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룹 애들이 들어오면 2번 방, 그리고 그 다음 주는 3번 방, 그 다음 주는 4번 방. 보통 4번 방까지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4주 포유를 해요. 꼭 다 뭐 28일 포유가 아니라 평균을 내면 한 23일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요. 왜 5번 방까지 있느냐? 이건 수세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말리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먼저 돼지가 들어와서 분만을 대기하기 위한 그런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각 번호당 서로의 그룹 관리, 한 주에 새끼 낳을 돼지가 몇 마리씩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포유를 하고, 그 포유하는 과정에서 젖이 잘 나오는 돼지, 못 나오는 돼지, 아니면 새끼 낳은 경험이 많은 돼지, 아니 새끼 낳은 경험이 아예 없는 돼지, 이것들을 다 나눠서 새끼들도 그 양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양자도 보내고 양자도 받고, 처음 분만하는 돼지를 후보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보돈들은 새끼를 낳은 경험이 없잖아요. 젖을 이제 줘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 이 유선들을 발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젖꼭지 개수만큼 다른 돼지들 갖고 와가지고 좀 젖을 나오게끔 자극을 하게끔 일부 새끼를 더 붙여주죠. 네, 박도님 지금 9월인데도 네. 아주 덥잖아요. 아, 엄청 덥죠. 저 이런 여름 처음 봤어요. 근데 네. 그 분만사는 네네.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네. 제가 본 건 한 25도, 26도 네네. 딱 적정한 온도던데. 좋죠. 그 정도 온도면 최고죠. 근데 그 실제로 모돈이 원하는 온도는 더 낮아요. 그 신PD님께서 보셨던 컨트롤러상에서 보셨던 그 온도는 돈방의 전체적인 평균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모돈이 누워있는 머리맡에는 스너클이라고 하는 그 원통형으로 내려온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바로 내려오는 스너클링 시스템이 있는데, 요 밑에서 온도를 재면 22도가 나옵니다. 모돈이 원하는 온도는 20도 정도를 가장 원해요. 왜냐하면 뱃속에 10마리 정도 되는 새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몸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분만을 하고, 원활하게 분만을 한 돼지들이 원활하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가 필수적인 조건이죠. 온도 이외에도 어떤 좀 필요 조건들이 있나요? 우선 온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공기의 유속들, 그리고 습도, 그런 가장 중요. 그리고 청결도,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돼지들이 얼마나 깔끔한 동물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흙 묻히고 있고 막 물장난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만 봐서 그렇지, 돼지는 정말 깔끔한 동물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박도님 호흡 농장의 돼지들은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는지, 네네. 또 가끔 뭐 이렇게 사산돼서 나오는 돼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뒤록을 키우고 있고요. 뒤록은 이제 갈색의 피모색을 가진 돼지를 보통 지칭을 하죠. 근데 저희 농장들 같은 경우 아마 PD님도 보셨겠지만 하얀색 돼지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하얀색 돼지가 왜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화이트 뒤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화이트 뒤록을 만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은 품종에 대한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특유의 피모색을 갖고 있는 거를 그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요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화이트 뒤록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금은 오리지널 뒤록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돼지들 같은 경우는 피모색에 따른 열성과 우성인자가 있습니다. 가장 우성인자인 색깔은 하얀색이고요. 그 다음이 검정색, 그 다음이 갈색입니다. 그래서 갈색이 가장 열성이에요. 하얀색 피모색을 가진 돼지하고 갈색 피모색을 가진 돼지하고 구별을 하면 그 잡종 1대는 무조건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잡종 2대 때는 3대 1의 비율로 갈색이 1마리, 백색이 3마리가 나오고요. 검정색 돼지하고 갈색 돼지하고 교배하게 되면 잡종 1대는 무조건 깜정, 그리고 잡종 2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마리, 1마리 비율로 그렇게 새끼가 나와요. 저희가 퇴교배를 통해 가지고 잡종 10대, 20대까지 내려오더라도 그 한 마리씩 튀어나오는 돼지들이 있어요. 돼지들은 이제 유전력이 엄청나게 강한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분이라도 그 하얀색 피부를 가졌던 조상님이 계시다 하면 뭐 10대가 되고 20대가 돼도 거기에서 하얀색을 가진 새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종류의 동물들에 비해서 좀 높다. 뒤록이 굉장히 일반적인 뭐 흔히 하는 와일드 이 친구들에 비해서 새끼를 적게 난다고 하는데 네네. 대략 몇 마리 정도 낳고 뭐 중간중간에 사산대에서 나오는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은 어떤지.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백색 돈들은 새끼를 14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새끼를 낳고요. 그리고 뒤록 이 오리지널 애들은 7마리 정도밖에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 산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돼지들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많은 장점이 있는 이 뒤록을 사람들이 사육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냥 다 일반적으로 그냥 야 뭘 그렇게 그런 걸 하냐, 그냥 편하게 삼원 교잡종 키우면 되지 뭘,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특색을 갖고 싶었고 저만의 무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돼지를 만들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이제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저의 고기를 드셔보시고 이제 정말 맛있다 이런데 처음 먹어본다 하실 때 정말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던 게 눈 녹듯이 싹 녹아들면서 저 하나의 또 저만의 또 이제 감동 또 이제 뿌듯함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네. 사산 비율을 말씀드리면 사산이 뭐냐면은 이제 죽어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통 가장 큰 요인은 그 분만 시간이 지연되면서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먹고 죽는 거죠. 일종의 익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1년을 평균을 내보면 한 5% 돼지 총 이제 생산량이 한 5%, 4% 정도 아마 될 텐데 한여름에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가요.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습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모돈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힘을 빡 줘서 쫙쫙쫙 놔줘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좀 늘어지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산돼서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물론 저희 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다른 농장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이나 이런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사산 비율이 조금은 올라간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가 태어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럼 어떤 관리를 취해 주시나요? 이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하는 행동인데요. 저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그 수분 조절제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새끼 돼지의 몸을 깨끗이 씻어줘요. 이게 뭐냐면 수분 조절제라고 했잖아요. 처음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양수 속에서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수를 잔뜩 뒤집어 쓰고 나오다 보면 지금
한여름인데 저 에어컨 엄청나게 떼잖아요. 새끼 돼지가 분만이 되면 40도 가까운 온도를 필요로 해요. 왜냐?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추워요. 이 시간 안에 빠르게 체온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한여름에 저체온증으로 돼지가 죽을 수 있어요. 엄마는 25도 필요해서 에어컨 20도를 필요로 하는데 새끼 돼지는 40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맞춰주죠? 그래서 아까 말한 수분 조절제로 빠르게 새끼 돼지의 몸을 말려주는 거예요. 물도 있겠지만, 엄마의 양수도 있겠지만, 그 태도 미세하게 얇은 막을 이제 몸에 붙이고 나오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그 미스트랄로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닦아주면 수건 닦아주는 거 비슷한 효과예요. 막 닦아주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그 미스트랄이 그 수분을 머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뽀송뽀송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저도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얘네들은 바로 나오자마자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는데 네네. 이 아기 드록들은 눈도 다 떠있고 뭐 걸어다니느라고 닦아주고. 네네. 우선 이제 포유류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육식성 이런 포유류들 같은 경우는 눈 뜨는데도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려요. 강아지들만 봐도 눈 뜨는 데까지 2주라는 시간이 걸리고 고양이도 비슷하고. 근데 뭐 돼지라든지 아니면 뭐 사슴, 뭐 말 이런 애들 보면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 뭐 초식동물이라든지 잡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예. 이 친구들은 그렇게 눈을 떠서 그리고 바로 걸을 수 있어서 그런지 태어나자마자 서로 코를 찌르고 다니는 네네. 우선은 이제 코로 찌르는 게 뭐 싸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냄새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돼지는 철저하게 서열 동물이에요. 태어났어도 바로바로 힘의 세기를 서로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쟤보다 센지 약한지.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한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쌈박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열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서열이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돼지들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쪽 꼭지를 먹고요. 서열에서 밀린 돼지들이 밑으로. 그럼 이제 출하까지 키워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빡도님 농장이 아기 돼지는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존율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어나기만 하면 많이 죽이지 않고 잘 키워서 이제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제가 이제 스마트팜 하기 전에는 솔직히 이런 말 드리기도 되게 참 창피한데 폐사율이 한 40% 가까이 됐었어요. 30%에서 40%. 근데 이게 저희가 생산량이 엄청났었어요. 일반적인 삼원교잡종인 돼지들이 한 14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18마리씩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40% 로스가 있어도. 네네. 그 40% 로스가 있어도 일반 농장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삼원교잡종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린 다 뒤록으로 다 밀고 나가자. 투사이트 농장으로 가자 해서 원래 각자의 농장이 있었지만 얘네들 이제 하나의 울타리로 투사이트 농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뒤록을 일괄로 모던 450도 키우고 있는 거죠. 사이클이 몇 마리 정도가 태어나고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던 450도 규모고요. 이 돼지들이 1년에 2.4회전 정도의 새끼를 낳아요. 이 어떻게 2.4회전이 되냐 하면 임신기간 115일 그리고 포유기간 23일 그리고 다시 엄마와 새끼가 이별을 한 후에 다시 엄마가 발정이 돌아오는 시간, 이걸 재기발정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재기발정일을 7일로 계산하면은 115 더하기 23 하면은 138에다 7 하면은 145. 이거를 365 나누기 145를 하게 되면 2.4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전율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던 450도 곱하기 2.4를 하면 한 달에 90마리의 그 모돈들이 새끼를 낳는 거죠. 90마리 새끼를 낳고 그 90마리
중에 보통 총산자 수 한 10두라 치면 900마리 새끼가 나오고요. 그 900마리 새끼가 다 살아서 나오는 경우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산도 있고 중간에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죽는 게 한 뭐 5%라고 치면 그게 한 45두니까 855두 정도가 자라서 이제 자돈사, 엄마와 이별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구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커가면서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폐사들이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서 뭐 855두에서 사고를 치고 하면 한 820두 정도의 돼지들이 그 건강하게 자라서 출하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태어난 돼지들이 호흡농장 모아 한 800에서 한 850두 정도. 네,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빡도님은 더 늘리고 싶으신 거죠? 저는 계속적으로 모돈 이 개량을 좀 더 해가지고 핵동군들로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핵동군이라는 게 듀록이지만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유전력을 갖고 있는 돼지를 만들어서 저만 이렇게 또 듀록을 하는 게 아니라 듀록을 키우고 싶어하는 다른 농가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분양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도 계속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저렴한 단가로 이제 저희 고기 듀록 맛을 맛보여 드리려고 하면 우선 생산성이 나와줘야 그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면 비싼 단가로 저희가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분들의 지갑에도 좀 여유를 좀 드리고 또 저도 저희 지갑에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거죠. 올 여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와 습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폐사를 했어요. 물가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한돈, 한우 그리고 국내산 닭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처럼 많이 드셔줬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키우는 듀록을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논산 계룡축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뭐 출하 계약을 했고 위탁 가공 계약까지 다 끝냈고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군데 하나로마트로 좀 물량들이 좀 나갔는데 저희가 좀 전략을 좀 수정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비량이 많은 하나의 지점으로 물량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공급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공급을 했을 때 판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은 하나로마트 화성 능곡점이 됩니다. 예, 동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곳에 가시면은 저희 듀록 자돈이라고 한 마크를 달고 스티커를 붙이고 아마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독자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 구독자 안에 상당수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빡도님 원망하고 있어요. 듀록 그렇게 어렵게 구해야 되는데 네네. 구할 수 없냐? 좀 노력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지금 물량이 좀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그 능곡점에다가 좀 집중도 하면서 저희가 인터넷 판매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 조금만 더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저는 또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